마냥 즐겁고 신나던 어린 시절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문득 어른이 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일까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사람일까요? 이 책은 어른으로서의 삶을 다채롭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만 소홀하게 생각했던 작은 습관부터 좋은 어른이라면 가지고 있을 법한 중요한 습관까지 일상, 재정, 소통, 감정, 계획, 시간이라는 6가지 주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표현한 좋은 어른이란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고 지혜롭게 가꿀 줄 아는 자립한 성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자는 선배의 입장에서 좋은 어른이 되게 해주는 습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챕터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는 소소한 습관 중에서 3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기 힘든 말. 여러분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손윗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안부 메일을 보내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는 않나요? 매일 반복하는 일에 무뎌지듯이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익숙해지고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무심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 주지요. 고마운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새삼스러워 멋쩍더라도 그의 사소한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마법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화가 날 때 감사한 일들을 되뇌어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온화해지고 잊고 있던 기쁨과 고마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것. 무엇 하나 당연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속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적이 허락되었음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행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깊고 느리게 심호흡하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잘 관찰해 보면 의외로 얕은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크게 심호흡만 해도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명상, 마음 챙김, 요가,
기공, 좌선 등 스트레스 사회를 사는 현대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자세와 호흡을 고르는 행위라는 데 있습니다. 명상 수행의 기본인 조신, 조식, 조심의 기본 원리는 흐트러진 자세와 호흡을 바로잡으면 흐트러진 마음도 저절로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초조하거나 긴장될 때 침착해지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숨을 뱉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굳이 시간을 들여가며 명상이나 좌선을 하지 않아도 심호흡을 하면 간편하게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왕 심호흡을 하려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한 후 숨을 모두 비워낸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다. 숨을 뱉어낼 때는 복부를 꽉 조이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복부를 팽창시킨다. 의식은 호흡하는 몸의 상태에 집중하고 잡생각은 잠시 내려놓는다. 이렇게 심호흡을 10번만 반복해도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몸속의 혈액과 수분이 손끝과 발끝 그리고 머리까지 전달되면서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 중에는 매일 심호흡을 명상처럼 5분, 10분간 열심히 하니 웬만해선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수족냉증이 개선되었다는 이도 있지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변화가 생길 때의 느낌은 어떤지 인지하고 즐기며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깊게 호흡하여 마음을 정갈하게 해보세요. 좋아하는 일은 일단 해보기. 제가 50개가 넘는 직업을 경험하면서 해외에서 지내기도 하다 보니 참 용감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를 진득하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일단 해보자, 즉 도전하자는 생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일단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거나 이게 마지막이라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편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을 10년 넘게 이어온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거쳐 드디어 제게 맞는 직업을 발견했다는 기쁨을 느꼈고 언제까지 하는지 나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은 도전한다, 결과를 확인한다의 반복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좋아하는 일은 망설이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일, 취미, 공부, 운동, 여행, 연애, 결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쩌다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일단 해보면 의외로 재미를 느끼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설령 잘 되지 않아도 이는 실패가 아니라 귀중한 경험이자 배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일도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직접 해보지 않은 일은 그게 무엇인지 또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해보는 편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도전하고 확인하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